1년에 딱 2번 자식들 얼굴 보는 날인데 왜 달력이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쪽이 답답해져 오십니까? 자식들이 북적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찾아오는 그 적막함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자식과 손주들 맞이할 생각에 텅 비어가는 지갑을 보며 깊어지는 한숨 때문입니까? 잠시 후 단돈 80만 원의 차이 때문에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며 자식들을 모두 내쫓아야 했던 한 어머니의 비극적인 명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부모님들이 홀로 사겨야 했던 서운함과 경제적 압박. 오늘 그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68이 되신 박정자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명절 며칠 동안은 손주들 재롱에 집안의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차를 타고 떠나는 자식들의 뒷모습이 점처럼 작아지는 순간 집안을 채웠던 온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쟁쟁하던 거실엔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고 식탁 위에 식어가는 전이며 나무를 볼 때마다 울컥 눈물이 솟구칩니다. 며칠 더 있다 가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바쁜 자식들 발목 잡을까 싶어 차마 꺼내지 못합니다. 이런 공허함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입맛이 뚝 떨어져 밥을 넘기기 힘들고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무기력증. 만약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명절 후유증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노인 우울증, 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특히 자녀들이 모두 떠난 농어촌이 인 가구 비율은 전체 평균이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텅 빈 둥지에서 1년에 며칠뿐인 북적임을 그리워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돈 문제입니다. 올해 72의 이진섭 어르신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00만 원 남짓으로 생활하십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숨겨진 지출이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지역 가입자로서 보유한 집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이라면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거의 20만 원에 육박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와 보험료만으로도 빠듯한데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들 내외, 딸 내외, 그리고 손주들 서너 명에게 10만 원씩 용돈만 줘도 30에서 40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절 음식 준비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쥐어주려면 한 달 연금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진섭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안 오면 1년 내내 서운하고 솔직히 온다고 하면 돈 걱정부터 앞서는 게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마음이지.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러한 감정의 서운함과 경제적 압박이 뒤엉키면 비극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추석날 아침 정성껏 차린 차례상 앞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내민 용돈 봉투 2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들의 봉투에는 20만 원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딸의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언니네는 형편 좋다고 저렇게 하는데 너는 이게 뭐니? 아들은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라며 변명했지만 어머니의 서운함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둘 다 나가. 였습니다. 행복해야 할 명절 아침이 가족이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 액수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 비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명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부모님들의 세 가지 고통, 즉 외로움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가족 갈등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끝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공통된 함정이 보입니다. 첫째는 어긋난 소통과 일방적인 기대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걱정할까봐 돈 없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이 외로울 거라는 생각에 무리해서라도 찾아뵙고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서로의 진짜 속사정은 모른 채 짐작만 하다가 오해와 갈등이 쌓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이 사랑과 성의의 척도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부모 집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음에도 명절 용돈을 따로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부모님 때문에 갈등을 겪는 자녀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돈이 효도의 유일한 증명서처럼 여겨지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쓸데없는 참견과 피로 누적의 악순환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명절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잔소리였다고 합니다. 걱정에서 시작된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리고, 명절 준비와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자식의 날선 반응이 부모에게는 상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명절 약속을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첫째,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하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돈 없다 는 불평 대신 얘들아, 올해는 다 같이 맛있는 외식하는 걸로 용돈을 대신하자. 또는 선물 사올 돈으로 너희 맛있는 거 사 먹고 와라. 너희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선물이다. 라고 먼저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님의 이 한마디가 명절 분위기를 바꿉니다. 둘째, 금액이 아닌 마음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식들의 형편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돈 액수를 마음속으로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다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첫째, 짧고 잦은 안부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직후 부모님이 느끼는 극심한 공허감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절 전후로 짧게라도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명절에만 몰아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일상 속에 녹아든 꾸준한 관심이 부모님께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현금 대신 행동과 시간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명절 음식 준비를 함께 하거나, 부모님과 같이 장을 보고 비용을 결제하거나, 집안의 낡은 전등을 갈아드리는 등 몸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상황도 진솔하게 공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하기보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대출금 때문에 쉽지 않네요. 이번엔 마음만 받아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역시 자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무리한 기대를 내려놓으실 겁니다. 명절은 부모의 재력을 증명하거나 자식의 효도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가족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로의 주머니, 사정과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나누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그 노력이 있을 때 명절은 비로소 돈 걱정과 서운함이 아닌 따뜻한 정과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기 전에 어떤 따뜻한 대화를 나눌까? 를 먼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